네, 다상담. 오랜만에 티셔츠를 갈아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네,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 티셔츠를 지난주에는 저희가 뭐랄까요? 약 14세 정도가 착용하면 어울릴 듯한. 오늘은 15세 정도. 다소 상승한 나이가. 티셔츠를 고르는 철학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8,000원 아래예요. 네, 항상 비싸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럴 줄 알긴 알았는데 설마 가격이 그런 기준이 되리라고는 저희가 출연료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티셔츠는 좀 괜찮은 걸로 장만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안경은 어떤 철학에 근거해서? 안경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안경이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요. 네, 비싼 거. 왜냐하면 눈으로 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안경을 바꾼 날 글이 잘 써져요. 네, 철학자라고 해봐 이 정도입니다. 안경 바꾸면 글 잘 써지는 철학자. 사수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강신주 박사님은 스튜디오에 오시면 과자를 먹습니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30대 후반입니다. 저는 제 지도 교수님과 깊은 관계입니다. 7년 정도 됐어요. 당연히 지도 교수님은 가정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가정을 깰 의사가 없고 저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부남과 사귀는 것 자체로 이미 헤어졌어야 하는 게 맞나요? 둘째, 박사를 마치고 시간 강사 자리라도 얻으려면 교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 제 진로에는 큰 타격을 입죠. 그럼에도 헤어지는 게 맞나요? 셋째, 헤어져야 한다면 박사 논문도 포기한 채 이후에 제 진로에 대한 모든 끈을 과감히 버리고 눈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져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전 이제 나이도 많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사연입니다. 심각한 사연인데 사실 무수히 존재하는 사연인데 없는 척하는 사연. 없는 척하는 사연이고 드라마 정도에서 다루죠. 드라마 정도에서 다룰 때도 사실은 불행하게 반드시 끝나도록 다루게 고정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실제 꼭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권력을 가진 남자들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남녀 관계 꽤 많이 있죠.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렇게 소개가 이게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없는 척합니다. 없는 척하고 그리고 다루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빼버리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다루면 마치 그걸 조장한다. 근데 사실 존재하는 현상이지 조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하는 형상을 모른 척하는 게 문제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권력을 가진 거의 문제고 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나 권력과 사랑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명료함이거든요. 명료하게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분류를 정리를 해내는 건데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연을 봤었을 때 본인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자체를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너무 흔하다 사실은. 그건 무슨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권력을 가진 남자와 그리고 현재 우리도 아직도 이제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런 거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점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자기의 특이한 케이스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단 일반화를 먼저 해야 된다. 일반화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런데 애정도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 애정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는 이제 감정 상태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보내셨던 분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첫 번째가 유부남과 사귀는 것 자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거 둘째, 셋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고민은 7년이 됐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은 사실은 이런 고민을 상담할 때 첫 번째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것 같고요. 예, 그 둘째, 셋째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원래 이제 정상적인 관계라면 지도교수 있고 박사과정생이 있다라고 그러면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논문을 쓰면서 논문의 질과 논문이 어떠한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유일한 끈 자체가 지금 그 교수님이랑의 그 사적인 관계 그렇죠. 그거밖에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일종의 연애일 수도 있죠. 네. 일종의 연애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7년이 지났는데 7년 동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지금 끝났을 텐데. 그 쿨한 자세로 아마 이거를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좀 수동적이고 또 한때는 교수님과의 어쨌든 약간 순수해 보이는 그런 애정의 관계라는 그 자신감? 초반에는 그랬겠죠. 네, 우린 남이 아니다라는. 네. 근데 어느 사이엔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다가오는 거고 전반적으로 미래도 걱정되고 시간 강사 자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연을 보낼 때 더 슬픈 거는 결과적으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제 사후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였냐. 나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학위를 줄 수 있는 사람, 네. 이 사람한테 자기는 사랑이라고 체면을 걸어서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옆에 과 선생님이랑은 이런 관계를 안 맺는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사실은 바닥서부터 그러니까 둘째, 셋째 있죠. 박사학위 논문, 나중에 시간 강사 자리라든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서 학위 논문을 써야 될 때면 이게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없는데 시간 강사 자리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이 이상한 게 어떤 식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둘째, 셋째 시간 강사 자리랑 박사 논문 얘기를 안 했다면 이분이 그렇게 좀 힘이 있었다면 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비극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요거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연은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둘째, 셋째. 네, 둘째, 셋째.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자원을 부양받고 싶은 욕구. 네.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랑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 지금 사연 보낼 이 상태가 본인이 더 망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박사과정 정도면 사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책을 쓰던가. 근데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이분이 그걸 깨달은 순간 이 관계는 생명이 다했다고 끝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줄 수 있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겁니다. 예. 포기를 못 해서 헤어지는 게 맞나 하고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럼요. 필요가 없는데 진로라고 하는 시간 강사 자리라고 하는 큰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위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글도 발표하고 번역도 하시고 이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공부한다라고 그러면 그 상태가 됐었을 때 박사 논문 진짜 누가 욕을 해도 너무나 당당한 그런 글들을 써내면 그때 아마 여기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대학원 생활하는 주변의 후배들을 봐도 알지만 대학원 석사 박사 다니는 사람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밖에 안 했으니까.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지금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좀 뭐라 그러냐면 논문, 시간 강사 이런 거를 그리고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미 대학원 선배니까 지도 교수가 시간 강사 자리를 마련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걱정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지면 혹시 나한테 헤어졌다고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이번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의 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만약에 여자의 욕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이제 끝났으니까 관계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관계는 역전됩니다. 권력 관계는. 그렇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아니죠. 제 말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이분의 두려움이 아마 공부만 한다고 해서 나한테 권력을 가진 자가 논문이 좋은데도 혹은 시간 강사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나한테 불이익을 줘서 그런 자리를 안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주면 만약에 저 여성이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폭로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역전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었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의 그 어쨌든 해석도 가능한 게 이분이 이 교수님을 엄청 사랑할 가능성은 있어요. 모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을 늦게 쓰고 계시는 거거나 아니면 시간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분과 같이 있을 이유를 찾는 식으로도 그렇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째의 고민이 있잖아요. 유부남과 사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그 관계가 진짜 핵심이면 뒤쪽은 변명이라서 나 이런 관계니까 계속 가야 돼라는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둘째, 셋째가 맞으면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방향으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생각은 안 해봤으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교활해서 스스로를 잘 속이는데 잘 속여요. 네. 첫 번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만들어냈다. 이유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선 드러나진 않지만.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연을 처음 딱 들어봤었을 때 둘째, 셋째로 보면 이제 굉장히 슬픈 거가 되고 만약에 첫째가 포인트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슬프고 애절한 사연이 되긴 애절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경우가 되면 그러니까 남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제가 쓰는 말로 하자면 일종의 위성이 됩니다. 이 남자 교수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관계 위성을 달고 있는 거예요. 예.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주위를 맴도는 위성만 되는 거죠, 사실. 예. 네. 만약에 첫 번째라면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위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별이 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예. 결론이 내야 되는데 근데 우선은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 교수님이랑 일단은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면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아마 지도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노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게 이제 저희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두려운 거겠죠. 현실을 확인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여린 분이라는 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시야도 좁고 다른 가능성,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 말고 다른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걸 안 보고 너무 지금 이렇게 좁혀져 계신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요 범위에서만 집중하고 이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선생님이랑 공개적으로 같이 팔짱도 끼고 걸어 다니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셨는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제가 봤을 때 무서워서. 관계 자체가 무너질까 봐. 그래서 자꾸 의심스러운 거죠. 이분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지도 교수님을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왜 내가 이분과 헤어져서는 안 되는지 그런 이유로 지금 나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복잡해요. 어느 각도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좀 많이 다른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교수님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결론 내기 어렵죠. 결론 내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이분이 좀 독립적이다라고 그러면 이 관계는 그냥 확 떠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떠나야 되는 관계거든요. 이미 충분히 이성했거든요. 그 정도로 떠나면 되는데 지금 이분 자체는 복잡해요. 복잡하고 복잡한 건 지금 본인이 자초한 일이죠. 본인이 자초한 일이고 교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공부랑은 무관하다라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다 연계가 돼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로와 공부와 뭐 애정과 이때까지의 시간과 헛살지 않았나 싶은 두려움과 모든 게 짬뽕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원래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낀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 양반이 지도교수가 아니고 강의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랑이 출발했을까? 이 헷갈림이 지금 현재의 헷갈림까지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0대 초반에 교수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됐어요. 이게 뭐지? 권력에 대한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판타지인가?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무인도에 가서도 이 관계가 유지될 관계인가? 저 사람이 교수가 아니었어도 유지될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그때 정리를 했으면 지금 이런 고민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첫 단추가 잘못 깨니까 계속 깨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말이죠. 마지막도 역대 상담 중에 말이죠.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겪은 사연이 아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표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제가 아까 요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셨나요? 제가요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제 진짜 잤어요. 숙면을. 숙면을 취하셔서 예. 방언이 터지셨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으로부터 덕을 볼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덕 볼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상대의 노예가 된다. 휘말리게 돼요. 지금 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덕 볼 생각을 일단 접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덕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결과로는. 근데 일단 그 생각을 끊고 모든 생각을 출발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덕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과 계속 만날 것인가. 혹은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뭐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출발 저 사람이 덕을 줄 수 있다. 나한테 이득을.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철학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유사이래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달리하는 게 사랑은 둘이다 그래요. 둘? 하나, 둘. 독립된 둘. 옛날은 사랑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 하나가 되니까 이거 지금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의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종속되는. 둘의 관계를 집요하게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둘이라 그래서 별거거나 분리가 아니에요. 둘로 딱 쓰는 거죠. 이 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랑은 유지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알랭 바디우. 근데 진짜 옳은 얘기예요. 그렇죠. 왜 비판을 누굽니까? 이름 좀 적어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비판해요.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알랭 바디우 얘기하면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뭐랄까요. 나쁜 교육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진짜 알랭 바디우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둘로 서 있는가. 교수라는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죠. 제가 보기엔 사랑은 하나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남자가 만들어놨어요. 이 하나라는 말은 하나처럼 나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남자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자 얘기도 날 떠나지 말라니까. 나만 보라는 얘기고. 그런 서로의 의도와 음모가 숨어 있는 말이다, 그것은. 네, 그렇죠.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잖아요, 사실은. 자식이 부모 말을 거스릴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성숙한 두 사람의 만나면 둘을 진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한번 박사과정에 계시니까 알랭 바디우 아시겠죠? 알랭 바디우 아마 책꽂이에 꽂혀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를 흘려서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금 상태는 둘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고 애초에 처음에 이분을 사랑하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이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시간 강사, 박사 논문 이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굉장히 싸구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고민의 핵심은 그거죠. 자존감이 없는 거죠. 이제 둘 중에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못 서 있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바닥에는. 시간을 거꾸로 다시 되돌리고 싶으실 거예요. 당당하게 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논문을 쓰고 근데 왜 그때 그 30대 초반에 하긴 그렇죠. 뭐 배우려고 오는 사람한테 지도교수라는 존재는 얼마나 번쩍이고 완성된 존재로 보이겠어요. 아무리 방언 터졌었는데 방언 터졌어. 방언 터졌고요. 근데 넓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칼렌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부터는 글을 쓸 수 있는 저자가 될 것이고 써도 되는 좀 누구도 써도 되지만 일단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하나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봐라.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예. 네. 돌아보고 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는 대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나만의 그 우주적인 고민, 고독한 고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관계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더 성숙하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